울산은 특히 5001번 같은 리무진은 또 많이 비싸잖아요. 제가 청년인 나이라서 한 3,000원대였던 게 이제 2,000원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률적으로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와 우리시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설 연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되면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는 반면에 도심도로는 대부분 한산한데요. 시민들의 발 시내버스만큼은 여전히 휴일도 있고 열심히 울산 시내를 달리고 있죠. 이렇듯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중교통의 가치이자 존재 이유일 겁니다. 지난해 K패스라는 새로운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울산에서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국토교통부와 울산시가 함께 시행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제도죠. K패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울산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오늘은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에도 관광 호텔 등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해 11월 울산의 출생아 수가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5%나 늘어났다는 소식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어린이 6명의 행방이 묘연해서 울산시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방문객들이 묵을 곳이 없어서 여러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울산에 연간 240만 명이 찾는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으로 관광 호텔 등 숙박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체류형 관광객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울산 중구는 2030년 울산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 문의가 수십 건에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돼서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대 숙박시설 등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머무를 곳이 없어서 하루짜리 관광지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태화강 국가정원은 물론이고 주변 태화동 일대에는 숙박시설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태화동 일대는 없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가장 가까운 숙박시설은 남구 3호동, 중구 성남동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변경되면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중구 태화로 남측 일대 단독주택 용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호스텔, 그리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 관광 숙박시설이 허용이 됐습니다. 네, 언뜻 떠올려 보면은 태화 로터리에 있던 태화 호텔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정원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관광호텔 등록 기준으로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을 갖춘 객실을 30개 이상 갖춰야 하고요. 네. 또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배낭여행객 같은 개별 관광객들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과 정보교류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주택 연면적이 230평방미터 미만으로 외국어 안내 서비스 등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의 관광호텔이나 펜션,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같은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갖춰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규제 완화를 계기로 해서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 체류용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울산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무려 2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간 단위로는 광역시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이 같은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해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출생아 수도 9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 희망적인 소식인데 혼인 건수도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이미 전년도 전체 수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413건으로 1년 전보다 3건이 늘었는데요. 지난해 1월에서 11월간의 누적 혼인 건수가 4,300건으로 전년의 3,900여 건보다는 10.4%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의 혼인 건수는 2023년 4,274건이어서 2년 연속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혼인이 늘면 당연히 출생아도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4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76명보다 92명, 24.5%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울산이 광역시로 출범한 이후에 최대치였는데요. 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가 4,900여 명으로 전년의 5,100명, 200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5.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명이 늘었는데요. 네. 출생아 수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혼인 후 통상 첫째 아이 출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앞으로도 쭉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곧 또 새학기입니다. 올해 취약하는 어린이 가운데 행방불명인 아이가 6명이나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어린이 6명의 행방이 묘연해서 울산시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경찰청과 지자체 등 교육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6명의 정확한 소지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사실이 어떻게 드러난 건가요? 이 사실은 울산시 교육청이 최근 2025학년도 울산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시교육청 산하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부터 3일 본 예비 소집, 7일 추가 예비 소집을 했는데 취약 대상 학생 8,022명 가운데 7,58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어린이가 434명이나 되는데요. 네. 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6명을 제외하면은 취약 면제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전출 예정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이 한 명 한 명이 참 소중한 시대입니다. 가뜩이나 휑한 학교에 그림자 아이가 없도록 관계 당국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의 대중교통 환경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선과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것부터 요금 혜택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포터 현장 코너에서 다뤘던 대중교통 관련 정책들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하죠. 네. 지난해 9월 1일 시작된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들 수 있겠고요.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 노선부터 이 스마트 정거장 등 버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시행 당시에 뜨거웠던 관심이 기억에 남는데 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죠.
맞습니다. 시청 측이 전한 자료를 보면요.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같은 경우엔 시행 후에 이용자가 46.7% 거의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2023년 2,700명 정도였는데 2024년 기준 거의 4,000명 정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긍정적인 성과인데 버스 요금 혜택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는 K패스도 도입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시행한 교통비 부담 완화 제도인데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환급 서비스입니다. 청년층 환급률은 더 높게 책정돼서 시민들을 만났을 때도 청년들은 대부분 K패스를 이용 중이었는데요. 시민들의 후기 들어보시죠. 친구가 알려줘서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 6일 일하러 가니까 6일 내내 다 타거든요. 일단 그 정도 타면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는 들어와가지고 K패스 전에 알뜰 그거부터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할인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저소득은 53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20% 할인되고 올해부터는 또 다 전국이라서 제가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대구에서도 할인되고 여기서도 할인돼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저희 나이 때는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 엄마는 아직 모르는데 이제 어머니 나이 때는 또 차를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한 달에 보통 한 20번은 타요. 3만 원에 10% 켜봐야 얼마예요? 별 차이는 없어요. 일반 카드나 뭐 혜택 적게 준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최고 상금 몇 프로인가 모르겠다. 그거밖에 안 돼요. 알뜰 카드는 그때는 안 썼어요. 네, 꽤 환급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나이에 따라서 환급률의 차이가 있죠.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반의 경우 20%이고요. 1,500원 요금 기준 30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30%로 450원을 돌려받고요. 저소득층의 경우 53% 가장 높은 환급률이죠. 800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혜택이 있는데 2명일 경우 30%, 3명일 경우는 50%입니다. 네, 다자녀 혜택이 늘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알뜰 교통카드라는 제도도 있었죠. 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우선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는 적용 대상과 횟수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출발지나 도착지에서 정류장까지 보행이나 자전거로 800m 기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환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K패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정리하고 새롭게 발급하는 과정이 번거롭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도 적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입장의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알뜰 교통카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K패스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직장이 가깝기도 하고 웬만하면 차 운행을 하니까 뭐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한 달에 버스를 15번 탈까 싶습니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따로 뭐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발급을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지 않을까 싶거든요. K패스. 그거 카드 만드는 거 그거 했다가 많이 안 타니까 그것도 카드를 잃어버리자 해지해 뺐어요. 그게 한 15회든가 특별하게 뭐 병원 안 가는 이상에는 버스 타고 멀리 갈 일이 잘 없어요. 나는 내 차 운전 안 하면 잘 어디 안 갑니다. 카드는 있는 걸 아는데 그런 거 사용을 안 해요. 할인이 좀 적용되고 이런 거거든요. 대중교통 이용. 그럼 나 그런 것도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거의 안 타는 편입니다. 차 놔놓고 동네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면서 또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자차 이용층을 대중교통으로 끌어오는 게 관건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더 확실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제도가 아무리 마련돼도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K패스 이용자 가운데 환급 대상자는 절반을 훌쩍 넘기는 만큼 시에서는 계속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K패스 말고도 시 자체에서 누릴 수 있는 교통비 혜택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울산시청 버스택시과 유건철 과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우리 시가 시민의 대중교통비 경감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울산 맞춤형 U패스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K패스와 연계해서 월 이용 횟수를 60회에서 무제한으로 청년 연령을 34세까지를 39세로 저소득층의 환급 비율을 현재 53%에서 100%로 확대하는 울산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대중교통비 절감으로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많이 K패스에 가입해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울산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U패스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K패스부터 잘 정착이 돼야겠죠. K패스 어떻게 신청하고 또 이용하는 방법도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자주 이용하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카드사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카드 종류마다 부가적인 혜택이 있어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떤 형태로든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연회비 유무나 또 금액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K패스 앱을 설치해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 이용은 교통체증 해소라든지 또 여러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등 생활에 이로움을 많이 줍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도 오늘 K패스 카드 발급받으시고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리포터 현장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울산시가 함께 시행하죠. 대중교통비 환급제도 K패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울산 경제는 물론이고 유용한 경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설 차례상 이미 준비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과일은 장롱이 좋지 않아서 품질도 좀 그렇고요. 가격이 좀 비싼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과일 채소값이 급등을 했는데요. 네.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 배, 귤같이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28만 원, 네. 대형마트는 33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사과 5개 평균 가격이 3만 원, 배는 37,500원으로 과일류 평균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10만 3,500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금액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명절이 되면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드릴 설 선물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선물 세트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죠. 어떤 선물이 1위를 차지했나요? 네. 일단 올해 설 명절 구매 희망 선물 세트를 조사한 결과 과일 혼합 세트와 사과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네. 일단 상위 5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과일 혼합 세트, 사과, 소고기, 귤, 배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설에는 과일 혼합 세트, 추석은 사과가 1위를 차지했는데 비슷하게 이 과일류가 선물 선호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구매 예산의 경우에는 평균 19만 원 선이나 개당 예산은 5만 원 이하가 43%로 가장 많았고요. 네. 구매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세트는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 재래시장 순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성수품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설 추석과 비슷하게 순위가 비슷했지만 대형마트에서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구매 시기는 선물 세트나 성수품 모두 연휴 한 주 전에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40%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과일 가격이 비싸지만 여전히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 연휴가 워낙 길어서 명절에 가족분들과 외출하거나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설 당일에도 그래서 영업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롯데나 신세계, 현대 아울렛이 이번 설 연휴 당일인 29일 문을 엽니다. 롯데와 현대 아울렛 매장이 설날 당일 영업하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요. 네. 영업시간은 3사 모두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3사는 다만 설날 영업할지 여부를 입점 브랜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설 연휴가 최장 9일로 예년보다 긴데다가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절 연휴에 귀향을 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설 명절을 전후로 해서 울산에는 성수품을 나르기 위한 대형 화물차들의 통행량이 늘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그 규제도 잠시 완화된다고요? 네.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울산 지역에 도심 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재래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인데요. 네. 이번 조치는 아무래도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배송 차질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요,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을 받아서 차량 앞에 우측 상단에 부착을 하고 도심을 통행하면 됩니다. 한편 지금 화물차 통행 금지는 울산 지역에 총 23개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 연휴를 맞아서 울산에 있는 주요 대기업들도 일제히 휴식기를 갖고 있는데 긴 휴무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면서요? 네, 이번 설에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울산의 주요 기업들이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길게 9일간의 휴무를 실시합니다. 네. 현대차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에 하루를 더 붙여서 전사 휴무일로 지정을 했고요. 오는 31일까지 휴무를 실시해서 9일간 쉬게 됩니다. 또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도 31일까지 연휴로 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취업 준비를 하는 구직 청년들도 많죠. 면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청년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면접비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있는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청년인데요. 다만 공식적으로 채용 공고에 나온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비는 합격 여부와 상관이 없고요. 1회당 5만 원 그리고 최대 4회까지 연간 2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울산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올해 설 명절 시민들의 공통 화두는 경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들의 바람처럼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대해보죠.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데일리항공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울산에서 태화강만큼은 아니라도 무척 의미 있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외향강인데요. 외향강은 울주군 청량을 지나 온산읍 처용리와 남구 항성동을 거쳐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입니다.
도심 외곽에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진 않는데요. 하지만 조선전기 수군만호 진영인 개운포 성지를 비롯해서 처용설화의 발원지인 처용암, 신석기 생활유적, 세죽 패총 등 다양한 역사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울산시 남구가 외한강을 소재로 특별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한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전국 공모전에 들어간 겁니다. 외한강의 풍부한 역사를 배경으로 문학적 유산을 끌어내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예술 행정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한강을 배경으로 역사와 자연, 인물, 문화 등을 소재로 하면 되는데요. 당선작은 이후에 출판과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모전의 당선작 한 편에 대한 시상금이 자그마치 1억 원입니다. 시상금 1억 원은 국내 문학 분야 공모전 가운데 전국 최대 액수인데요.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건 응모 자격이 20세 이상의 등단 작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학 지망생들에게도 도전 기회를 열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로 오는 9월 말까지 공모작을 접수받아서 연말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외한강이 수많은 작가들의 펜 끝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다시 태어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설 연휴를 맞이해서 시사투데이 울산 특집 대담이 펼쳐집니다. 내일 1부에서는 꿀잼 도시 울산 어떻게 실현할까, 이 주제로 다채로운 이야기 나눠보고요. 모레 2부는 부자 도시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탐구 이어가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현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